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와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광주 SRF 시설과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기오염 저감 대책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광주시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5월에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9월에 발표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 계획을 토대로 광주시의 자원순환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순환 정책 중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나 재활용 환경성 평가 같은 선진적 제도는 재활용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선행돼야 할 것은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시민의식 개선 등 우리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는 광주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성공과 레거시에 관한 제언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1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지구촌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 이후 국가대표 대항전인 선수권 대회와 전 세계 동호인들의 수영 축제인 마스터스 대회가 동시에 열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선수가 직접 참가비는 물론 숙박, 교통 등 체계비까지 부담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광을 겸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가 국가와 도시 이미지 제고와 투자 유치 등 경제 불량 효과를 기대하고 많은 도시들이 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경기장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비용 초단, 사후시설 유지 관리 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골칫거리로 남게 된 반면 국제적 홍보 효과나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최에 투입되는 예산이 초과하는 추세고 사후시설 활용에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에 시설의 사후 활용을 포함한 레거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거시를 계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소요되는 공적 자원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긍정적 레거시를 통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합류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관점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IOC 헌장 제2조 14항에는 올림픽 대회가 개최 도시와 개최국에 긍정적 유산을 남기도록 장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거시의 긍정적 효과는 IOC가 정의한 올림픽 레거시 범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대회 시설 사후 활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세대의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가치 확산에 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레거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레거시 정책은 실질적으로 수영 대회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사전 준비와 수립된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이해관계부처의 협력 관계가 관건일 것입니다. 현재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문체부 소관이고 수영대회 지원본부는 광주시 소관으로 중앙정부, 개최지역 지방정부, 조직위 등으로 수립 주체가 다양하며 추진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레거시 거버넌스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레거시 정책은 이전 국제경기대회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개최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전라남도의 주요 지역에 종목을 분산시켜 개최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로 치러진 국제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사후 경기장 활용 부분에서 신설한 4개 경기장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 중 남부대 수영장과 광주여대 체육관은 시설 운영비로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해서 앞선 대회들에 비해 사후 활용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광주시 재정 부담과 부채율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적정한 입찰 공고와 운영비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443억 원의 선수촌 임대료 소송은 아직도 대법원에서 심리 계류 중이어서 레거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로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지구촌에 전파해서 무형의 레거시를 남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에 경기장 사후 활용은 과제로 나왔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경기장 12곳 중 8곳은 유지 관리비만 연간 40억 원대에 달해 오는 2022년까지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정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대처와 향후 레거시 사업의 부흥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 현황, 그리고 전망, 대책과 마스터스 대회의 참가 등록 현황, 전망, 대책, 그리고 수영대회 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할 관광객 전망과 유치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 용역에 근거해서 대회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예산 확보, 수영 인프라 구축 등의 레거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어서 광주 전남 상생 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86년 직할시로 불리기 전까지 광주는 전남의 도청 소재지로서 전남의 발전을 선도했고, 고차적 도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전남의 광역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서 호남권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 추진으로 광주 전남의 유기적 연계성이 약화됐고, 주요 개발 사업의 입지 경쟁 및 대립 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광주와 전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정부의 지방분권 이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행정과 정책에 민주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동시에 갈등과 경쟁도 가져왔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광주와 전남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소지역주의와 협력 부재, 나아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양 지자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엔 누구나 공감합니다. 문제는 상생 협력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에 맞닿으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생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추진 과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전략 속에 광주 전남이 협력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상생은 필생이고 필생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정부의 모델에서 국가정책에 우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해서 버텀업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아가 전라북도까지 호남권 경제 공동체 실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광역 협력에 대한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이 요구됩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자체로 이루어진 협력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경제 공동체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광주 전남이 그동안의 소부적 경쟁 관계를 탈피하고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지역을 공동으로 관할하고 행정력이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이 공동한 협의체, 협의회는 많았으나 신사협정의 성격으로 상생현안에 대해서 논의로만 끝날 때가 많고 구두를 약속해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가 이루고 싶은 것이 광주 전남 상생입니다. 오랜 기간 전문가로서 이 일에 종사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제 광주 전남은 포컬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차이를 절충하고 매듭 지을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합니다. 광주 전남 상생과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총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와 주력군이 모여서 전입니다만 동료 원장님의 일국질과 저편부 심도 있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문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박사건 공직자 연구활동 강화도 시행을 절반 차원입니다. 번호는 우리 시의 연구 영역에 대한 혁신 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부의 부서별 용역 현황과 활용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3년간 시에서 발주한 용역은 220건이 용역비는 640억 2,100만 원입니다. 시청 공직자들 중에도 광주 전남 연구원 박사들과 요청도 손색 없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번호의 조사관에 의하면 시청 공직자는 박사기 소지자가 50명, 석사기 소지자가 300명이고 석박사급 전문가가 357명이다. 전공 분야도 광주 전남 연구원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 새 박사는 광주 지역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균형발전, 수질관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들이 일반 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전문가로서 광주 미래를 고민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을 부활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면 외부의 영향을 주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에 영역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중 시청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여 박경실 의향을 의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에 앞서 시청의 석박사급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가능한지 검토하고 다음으로 광주 전남 연구원과 공동으로 가능한지 점검하고 용역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싱크탱크 역할을 못하고 예상만 낭비하는 광주 전남 연구원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에 관해서는 동료 원인들의 질도 있었습니다만 광주 전남 연구원에 관한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광주 전남 연구원 운영이 반만하고 연구실집도 초조한데 어떻게 출자 출연 기관 2018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한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시도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연구실을 밝혀주시고 실적에 맞는 성과 업적의 평가 등급별 인원 비율 B40%, C10%를 B30%, C20%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상생을 위한 역할과 지역재난 해결, 먹거리 발굴 등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연구원에 연간 28억 원의 출연금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을 방문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기획경영실장을 파견하여 경영과 연구를 분리하고 공모와 연구활동 방문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금호타이어 정상화 공약 이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의 향토기 금호타이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미래 에셋 대우의 타당성 농협을 맡겨서 공장 이전 계획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공장이 옮겨갈 대상지는 광주에서 가까운 빅그린 산업단지이고 현재 부지는 성정역을 중심으로 한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유력한 장소는 빅그린 산단, 광주역 일자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용섭 시장은 이전될 금호타이어 공장이 광주역 일자리 성공의 발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TF를 구성하고 광주공장 이전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광주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저는 한편에서는 금호타이어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천여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은 금호타이어 공장을 빅그린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에 대해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묵시적 투입으로 금호타이어 임직원과 시민들을 국세 용인하는 것은 아닌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 후보지로 언론에 보도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구역으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대체 후보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련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광주형 일자리에 동참하겠다고 합의한다면 현대차처럼 빅그린 산단의 부지를 제공하는 유인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는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이전에 관한 일을 어느 부처에 맡기실 것인가와 공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현대 기아차에서 신형 소나타에 국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는 정책을 확정할 바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 살리기 차원의 금호타이어 판매 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도 여쭙습니다. 다음은 광주 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음 피해 지역 거주민 직장인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월 11일 기준 광주 지역에서 26,554명이 승소하여 825억 여원을 배상금으로 받았고 현재 원고 62,057명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지정한 기관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것은 소송 대리인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배상금이 15% 수준으로 받고 있기에 우리 지역 소음 피해자들은 배상금 825억 원 중 15%인 124억 정도를 수임료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소송 대리인들이 각축하면서 일부는 수임료를 인하해서 12%를 받겠다고 일부는 9%까지 낮추겠다는 비언론도 생겨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음 피해 주민들이 2, 3%의 낮은 수임료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요구하는 전문기관의 소음 청축료를 받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와 시청 소속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듯이 광주 시민 절반 이상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성과 공유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공동혁신도시 성과를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사실상 문의만 공동혁신도시인 것입니다.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2006년 2월 14일 성과 공유 협약서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협약하였으며 전혀 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했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왜 당초 협약한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절반의 몫을 찾아야 할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협력기획팀장이 2달마다 바뀌어 사실상 행정조직으로서는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인사난백상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준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도시들이, 시도들이 수도권 이전 대상으로 분류되는 122개의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즌2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 문화, 일자리, 농생명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담당관의 업무가 대부분 문화경제부시장 담당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업 및 적극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서 당초부터 문화경제부시장 직속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성과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광주시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 71.7%가 나왔습니다. 신임 10명 중 7명이 일자리 창출을 민선 7기의 최고의 역점 사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임을 알 수 있는 조사 지표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창출 10만 개 창출과 OECD 기준 고용률 68%는 목표를 로드맵으로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을 지원한 실적은 2018년 4,859억 원 재정을 투입하여서 약 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공공 부분이 34,000여 개로 85%입니다. 민간 부분은 5,800개로 14%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1년 이상 안정적 일자리와 1년 미만 임시적 일자리로 분류하였습니다. 공공부반에서는 34,000여 개의 일자리 중 안정적 일자리는 5,200여 개였습니다. 임시적 일자리는 29,500여 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민간 부분 안정적 일자리는 4,000여 개였습니다. 임시적 일자리는 1,700여 개였습니다. 민간 부분의 임시적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분들이 그곳에서 장착하고 단순히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국비 시비 4,800억 원을 재정을 투자하여서 창출한 4만 600여 개 일자리 중 안정적 일자리는 단 9,500여 개로 23%에 불과하고 임시적 일자리는 3만 1,200여 개로 76%를 차지하여 공공부분의 단기적 일자리, 즉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일자리의 변화는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우리 시 취업자 수는
74만 8천 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율은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OECD 기준 고용률 순위는 특광역시 중 3위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일자리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제출한 일자리 실적 자료를 보면 2018년에 창출한 4만여 개의 일자리 중 단기 일자리가 27,300개로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보면 시 일자리 사업이 단기 공공사업의 중심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민간 부분인 지역에 사람 육성을 통해 나온다고 오늘은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를 숫자로 관리하는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보다는 일자리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로드맵도 일자리 10만 개 창출 목표와 함께 OECD 기준 고용률을 68% 달성도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벌써 4주년이 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일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시 상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시민의 30%만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36%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해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34%나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관 이후 4년차를 맞은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시 상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문화교류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긍정적 평가가 3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 또한 33%보다는 다시 높고 또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32%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다고 했을 때 디자인계나 문화의 종사자분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하는 문화의 중심 도시이자 아시아 각국과 동반 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도시로 육성하고 또 문화 발전소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할
활성화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에 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비전과 전략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를 포괄하는 국제문화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제문화 교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 건립 이후 일자리 창출 등 취업 유발 효과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시민의 절반 이상인 51%가 불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34%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성 계획 당시 36,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해 분야별로 어떤 일자리들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물어본 결과 부정적 평가가 48%로 긍정적 평가는 25%보다 2배 넘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의 국내 관광객 유치 기여도는 남녀 모두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관 이후 2018년까지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간한 2007년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100선을 보면 문화정당, 문화창조원 등 각 원별 관람객 수가 2016년 207만 8천 명에서 2017년에는 180만 명으로 26만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부정적 견해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 참여자치 21 등 80여 개의 시민단체들로부터 구성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심의연대라는 연대에서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광주 시민의 참담함을 토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전환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게 이릅니다. 광주 시민 사회단체가 문화발전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사하고 불통의 지하 벙커로 전락한 문화전당, 지역의 자산과 문화 예술인을 배제하려는 아시아 문화원의 형태가 그 반증이다 며 정상화 요구에 이르렀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사항과 또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김학실 의원님, 김익주 의원님, 윤미란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훌륭한 제언과 해법을 제시해준 세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학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수영 인프라 구축 등의 레거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 그리고 김익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와 금호타이어 지속발전 TF를 언제쯤 구성해서 가동할 것인지, 임미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는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 영역에 근거한 대회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예산 확보, 수영 인프라 구축 등의 레거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는 국제 메가 스포츠 대회로 성공 개최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대회 개최 효과가 레거시 사업으로 이어져서 광주가 국제 수영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돼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이번 수영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새로운 경기장이나 시설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이후 활용 및 관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체육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회 기념유산 정책과 TF를 구성해서 세 차례 회의를 거쳐 9개 레거시 추진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영 꿈나무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광주가 수영의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에 광주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센터 건립 타당성 영역을 마무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고 대회 개최 이후 시설 내역, 국비 시비 등 체험 분담, 입지 결정 등 세부 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광주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기록을 남은 역사 자원 전시관인 광주 국제 스포츠 대회 기념관도 수영진흥센터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들이 스포츠 도시 광주에 자긍심을 갖도록 타임캡슐 소형 공원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레거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레거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나 대회 서포터즈로 참여해서 동계올림픽에 버금가는 메가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자긍심이 무형의 레거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수영대회가 60여일 남은 현 시점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회 레거시를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에서도 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 레거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함으로써 광주가 국제적인 수영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주 의원님께서는 금호타이어와 약속한 강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 간 지속발전 TF를 언제쯤 구성해서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호타이어 강주 공장은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광주를 대표하는 향토 기업입니다. 그만큼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역민의 애정과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매 부진과 중국 투자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화된 광주공장 이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현 공장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과 공장 이전 계획을 미래에셋 대우와 함께 수립할 예정으로 지난 1월 16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두 회사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와도 금호타이어가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호타이어 강주 공장 이전은 현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이전 지원 확보, 도시계획 관련 법령 검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우리 시와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는 금호타이어와의 소통을 통해 금호타이어의 개발 계획 수립 이전에라도 행정 절차 안내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호 협의를 통해 TF 구성이 필요한 적정 시기에 금호타이어와 공장 이전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된 상생 발전 TF를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금호타이어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노사 상생도시 강주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는 광주시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실시해서 이를 바탕으로 좋은 제안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강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성과 공유 협약서대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전라남도 나주시가 협약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협약 이행을 위해 광주시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007년 혁신도시 조성의 첫 삽을 뜬 이후 12년 만인 올해 1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입주를 마지막으로 총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2007년 11월 8일 혁신도시 착공식 이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혁신도시를 당시 강주와 전남에 각각 조성할지 통합해서 강주와 전남 중 한 곳에 조성할 것인가를 놓고 지역사회가 활발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라는 최대 공기업을 유치하고 광주 전남의 상성 발전을 위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상생의 결정을 2005년에 하였습니다. 그 근간에는 150만 광주 시민과 200만 전남 도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상생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동혁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함께 나눈다는 대원칙과 신뢰 그리고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쟁점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강주에 위치할 것인지 전남에 위치할 것인지의 문제였는데 당시 박광태 시장께서 통 크게 전남 지역에 양보하는 상생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강주 양보에 따라 당시 전남 시군들 중 나주와 담양, 장성 등 3개 지자체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이 중 나주로 이치가 최종 결정된 데에는 2005년 11월 신정훈 나주시장과 이길선 나주시의회 의장이 나주시는 공공기관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자체 성과 공유 계획을 제출한 데 힘입은 바 큽니다. 이에 기초해서 그 다음해인 2006년 2월 14일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신정훈 나주시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혁신도시 성과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되어 지역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나주로 결정된 것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이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과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13년이 지났고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나주로 이전이 시작돼서 16개 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공동발전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광주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주는 2005년 11월 약속한 성과 공유 계획과는 달리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모두 나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8월 20일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주시는 2023년 이후에 조성할 것을 주장하고 전라남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공동발전기금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할 경우 시도 간 상생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는 최근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대폭 양보하여 새로운 제안을 해놓고 지금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과 2006년의 합의 내용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낸 모든 지방세를 기금으로 조성해 나주 이해의 지자체들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금년도 2019년에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걸음이고 각자가 광주 전남 전체 이익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이나 자기 조직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면 동반성장이나 상생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일의 한 뿌리였던 광주 전남이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는 광주의 이익보다는 광주 전남 공동의 이익을 더 중시하면서 전남과 손잡고 지혜를 모아 새천년 공동 번영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답변서를 의료게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장까지 듣고 정리한 후 오후에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광주 전남 상생과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총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보이셨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을 함께해온 한 뿌리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양시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14년 10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민선 6기까지 실적을 보면 30개 협력 과제 중에 15개의 과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으로 조성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도 올해 1월 말까지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쳤습니다. 민선 출기가 7번 마치는 8월에는 이용섭 시장님과 전남지사님이 공공항 이전 등 9개 과제에 대해서 신규로 민선 7기 동안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기존에 추진 중 과제 15개와 더불어 이 24개의 과제 공동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함께해온 광주와 전남이 앞으로도 천년도 함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은 상생입니다. 상생 모델을 만든 것이 광주 전남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임으로 이견은 해소하고 갈등은 조정해서 상생과 동반의 발전에 대한 큰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주 의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 개선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실시합니다. 전전년도 1월 1일 전에 재정국대제를 대상으로 2014년, 16년, 18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실시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88개 중 현행 유지 51개, 개선 공고 32개였습니다. 개선 공고 사항 중 폐지 3개 중 2개, 개정 13개 중 2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 조례 중 법적 적합성 여부, 인권 성평등 위반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2018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결과에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미수립이 13개,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및 인용 주문 오류가 7개, 성평등 차별 7개 등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술실에서 자체 분석을 해보니 상위법과 분리되는 조항이 52건, 상위법 개정 사항 위반은 6건, 규제를 가지고 있는 조항 31건, 인용주문 오류 22건 등이 추가로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정비 TF를 만들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조례를 양적으로 분석해보면 총 611개로 타 광역시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조례 수가 148개이고 우리 시와 다른 광역시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조례 수도 4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위법 불일치, 인용주문 오류 등 조례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재정 이후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 등은 금년 6월 말까지 통폐합 및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정비 TF 구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육주 의원님께서 2019년 계획 중인 용역사업 현황과 이중 시청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의향을 보셨습니다. 또한 용역 발주에 앞서 석박사급 공직자 자체 행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광주전환연구원과도 공동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들어 시정 방침으로 용역을 축소하고 꼭 필요한 용역만 시행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용역 혁신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의 석박사급 공직자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공무원 연구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논리를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모임의 대부분 시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되어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목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의 생산성 교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광주 전남 연구관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 연구 운영이 간단하고 연구 실효도 저조한데 어떻게 출자 수정기관에서 2017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7년 시정을 대상으로
13개 출자 추정 기관의 경영평가를 결과 광주 전남연구원은 총점 87.17점으로 A 등급에 해당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서에 의하면 광주 전남연구원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인사, 재정, 예산, 고객 만족 등 전부자에서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